행정자치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허전하시겠습니다. 인사도 떼어주고 소방과 방제도 떼어줘가지고 장관님 좀 허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그 행안부 장관님이 제일 편한 장관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일들을 행안부 장관이 이제 국가안전처로 넘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낫지 않는가. 저도 그 근무를 한 30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행안부 장관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업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장관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행정 실무가 아니라 상당히 정무적인 일입니다. 그 조정하는 일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무적인 일이시죠. 먼저 전광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광판을 잠깐 봐주시죠. 지난 4월 13일 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진 평택항의 매립지에 대해 29%는 당진이, 나머지 71%는 평택에 나누어 관할하도록 의결하고 장관께서는 원안대로 결정하셨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 당진 평택이 이 매립지를 두고 서로 간에 참 조정이 잘 되고 양쪽이 다 합의가 잘 성사되면 참 바람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쟁으로 가는데 우리 김 의원님 아시다시피 분쟁으로 가면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이 순조롭게 서로 지자체 간에 논의를 잘 해서 이 합리적인 방향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양쪽이 다 서로 간에 양보를 못 하시고 그것이 뭐 분쟁으로 간 것이 저도 주무장관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디다가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원래는 독립적인 선진국도 그렇고 독립적인 경계구역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걸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그게 잘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정하고 우리 그 위원들께서 자주 참여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위원들은 거의 대리 참석하고 이런 구조에서 그걸 검토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역 간의 갈등을 불필요하게 증폭시킨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는지를 장관으로서는 살펴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참 주시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김 의원님 아시다시피 당진 의원님들 또 당진시 또 지방자치단체 우리 충남지사 또 김 의원님께서도 오셔서 다 설명을 다 하시고 했는데 장관님께서 만나 주셨습니까? 제가 그거는 다 만납니다. 저를 안 만나시죠? 설명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 제가 문서로까지 만나자고 방문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저는 뭐 다 만납니다. 안 만날 좀 일이 없고. 저를 왜 안 만나십니까? 그럼? 그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다른 일정이 있으셨다면 장관님께서 전화로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날짜는 안 되니 이 날짜에 오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혹시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한 번 방문했고 뒤에 2번 방문했죠. 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에는 다른 분들이 다 다녀가셨는데 설명을 제가 다 들었고 또 우리 의원님을 제가 안 만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당연히 그거는 뵙고 제가 만나고 해야죠. 그러면 밑에서 보고 안 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인데 그거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법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설계하는 문제는 변론을 치고 현행법에 보면은 결국은 지방자치법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이 있은 다음에는 제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장관님 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평택시장이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현재의 청평택 부시장이 그 업무를 맡다가 평택 부시장으로 간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도과장이 그 업무를 맡았다 가셨지요. 평택 부시장.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이 출석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의는 몇 번 열었습니까? 회의를 여는 횟수와 회의를 의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적으로는 전혀 하자로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회의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출석률이 아주 거의 의원들 출석률이 거의 낮았고 그리고 정부 차관으로 되어 있는 의원들은 100% 과장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기구에 이렇게 조직 구성에 있어서 문제나 운영에 있어서 편파성에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맡겨놓은 장관님이 그 업무 처리 방식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편파성이 있다면 그 위원회가 작동을 안 하겠죠. 물론 그 회의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그 회의의 횟수에 의해서 심의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듯이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공정성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차대한 얘기를 자문기구로서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 도계 분쟁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맡기기에는 위원회 구성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하는 게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이 또 합리성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행법, 현재 있는 실정법에 따라서 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무장관인 저로서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또 정책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네. 그럼 전광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진 평택강 위에 있는 것이 서해대교가 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서해대교에 도로 표지판이 들어있는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표지판이 있는. 도로 표지판이 보이는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 이게 지금 서해대교에 주탑이 2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로 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죠. 충청남도라고. 요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진짜 10년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설치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왜 설치했냐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해상 경계선이 도계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10년 전에 설치한 이 도로 표지판입니다. 장관님 헌법학자시죠. 우리가 결정할 때에 어떤 법의 안정성도 고려하고 비교 형량의 원칙도 고려하고 소급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게 분할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장래 땅이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은 29%, 일본은 71%로 나누어 가지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당진시와 또 평택시 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현재 그러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이 지금 대법원에 이 절차를 거쳐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무장관이 지금 분쟁에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장관님이 전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기능을 잘 수행을 하셨더라면 대법원까지 안 갈 일을 대법원으로 가는 바람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도계 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쟁으로 가기 전에는 서로 조정을 하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데 서로 간에 이게 의견이 전혀 양보가 안 되는 바닥에서는 이게 분쟁으로 갔고 또 그 분쟁으로 가면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서 실정법에 따라서 그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장관이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또 법적인 아닌 부분을 판단을 해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을 연육교가 되어 있는 전광판을 지금 현재 당진으로 연육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년 전에 항만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 저 항만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을 서평택 IC만으로는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진으로 연육교를 만들어서 송악 IC로 분산 처리해야 된다는 뜻 때문에 1차 항만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서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난 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에 대해서 도계 분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평택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다리를 놓지 않게 되면 국민이 혈세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항만을 만들어 놓고 그 운영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파장이 제2차 도계 분쟁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또 다른 별건 문제라서 그 문제는 또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갈등을 조정해야 될 주무장관으로서 갈등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정말 이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장관이 갈등을 조장할 리는 전혀 없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해나가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장관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셨어야 됩니다. 양쪽이 의견이 실무적으로는 부칙에 되어 있는 소급입법을 근거로 했는데 실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에는 그 조항을 들지 않고 사주 사망을 들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헌법학자이신 장관님께서 살펴보지 않으셨다는 건 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또 제대로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제가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가 강의하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삶을 결정해서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 좀 깊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도계 분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웃라인은 들었습니다. 전광판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당진으로 이어지는 저 연결 도로가 평택의 반대 때문에 건설되지 못한다면 항만 운영이 반쪽짜리가 되는데 괜찮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건 지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대중국 수출을 키워나가는데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 건설되고 잘 운영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 연육교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어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비용 편익 비율이 1.09로 경제성에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 교량이 경제성이 있다면 이 사업은 한번 관련 사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이규주의가 우리 국책 사업을 막는 일이 없도록 국가 예산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총리님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지 않아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에lectricity 같은데 자신의 생명을 내려고 오로지 사명만 갖고 경사를 지구는 긍정으로 위한 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 하는 희망을 주십니다. 국가적 비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야가 지향이 제일 보며 부담으로 대하는 것을 보여드리자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